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이죠.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에요. 빌려간 돈이니까 갚으라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전형 계약이고,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청구가 소송의 명칭으로는 대여금 반환 소송이 되는 거예요. 일단 대여금 반환 소송이 인정되려면 요건 사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요건 사실을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요건 사실은 첫째, 대여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둘째, 반환 시기에 약정이 있었고 그 반환 시기가 도래한 사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건 사실이에요.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과하여 이자 약정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이자 약정을 한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주장 입증도 필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명히 빌려준 돈인데도 차용증이 없다. 또한 현금으로 돈을 줘서 거래 내역도 없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하지 않고 통화로만 했는데 그 통화에 대한 녹음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을 준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안 되잖아요. 돈을 준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력해서 다퉈야 돼요.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증거가 있는지, 확실한 증거까지 아니어도 소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차용증이 있는 게 제일 좋고, 차용증이 없어도 거래 내역만으로도 대여 사실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여 사실 인정받으려면 그 돈을 갚기로, 그러니까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는 거를 주장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 거래 내역 있죠?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뭐라도 추가적인 게 있어야 돼요. 돈을 독촉을 요구했더니, 문자를 보냈더니 알았다, 지금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달라, 어떻게든 갚아주겠다 라고 말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이 있다던가, 아니 이메일이 있다던가, 전화가 있는데 전화 통화가 했는데 그걸 녹음을 해놨다던가, 그런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소송 접수하기 전에 꼭 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차용증을 쓰는 게 중요한 건데, 실무상 아주 잘 아는 지인관계에서 돈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회사 동료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한테 차용증 받습니까? 솔직히 받는 게 더 이상해요. 그래서 없이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래도 어떤 정황적인 부분을 충분히 소명 입증함으로써 채권 회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차용증 쓰는 방법 영상 촬영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꼭 돈을 빌려줄 때가 아니라도 사후에라도 차용증 작성하시면 다 증거가 돼요.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돈을 계속 안 갚는다 그러면 좋게 얘기를 해서, 소송할 것처럼 이해하지 말고 좋게 얘기를 해서, 나도 좀 담보장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장만 써달라 해서 받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차용증에는 변제의 기일, 이자율, 이자 약정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차용증에는 반드시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다 기재하고, 인감도장 첨부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인감도장도 날인하고, 이렇게 하시고, 워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채무자의 자필로 작성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금 소송은 엄청 다양해요. 5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대여금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수백억, 수십억 가지고 대여금 소송을 하기도 해요. 저도 이제 그 모든 유형의 사건들을 다 다뤄봤는데, 금액이 크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 부담이 크죠. 근데 그래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채권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상식이지만 꼭 소송을 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도 마찬가지고 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인을 해놓으면 가압류를 먼저 함으로써 추후에 생길 어떤 문제들을 미리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소장 접수하는 게 꼭 우선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관계, 그러니까 주소지 변동, 소장 접수하려면 채무자 인적사항 알아야 되거든요. 주소지 변동, 전화번호 바뀌는지,
뭐 주민등록번호도 알 수 있으면 알아놓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노력을 하셔야 돼. 한 3,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와가지고 이거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증거가 없으면 변호사도 이길 수 없어요, 소송에서. 이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일반 채권이죠. 민사상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상사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일반 민사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특수한 경우 뭐 개인 사업자 간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다, 뭐 회사 간에 돈을 빌렸다, 그러면 상사 채권이 돼서 5년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멸시효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셔야 돼. 적당한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 중단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돈을 못 받아요. 그것도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의 판결문, 뭐 지급명령일 수도 있고 이행 권고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판사님의 판결문을 받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서 결국 판결을 하고 받고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전국적인 목표 달성은 이제 강제 집행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제 집행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염두를 해야 되고, 이제 재산 조회를 먼저 하고, 조회된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나 채권 압류 및 추심, 채권 압류 및 첨부,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유체동산 경매 뭐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해서 활용을 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대여금 청구 소송은 아주 기본적이고도 아주 빈번한 민사 소송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꼼꼼히 요건 사실, 대여금 청구 소송 요건 사실 잘 챙기시고, 그 요건 사실을 원고 쪽에서는 어떻게 주장 입증할 건가, 피고 쪽에서는 어떻게 항변하고 반박할 건가, 그다음에 증거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까지 꼼꼼히 챙겨야 되는가 중요하고, 소멸시효 기간 도과되지 않도록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고, 채무자에게 소송을 하든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하든 가압류를 하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항상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가압류를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을 미리 적정한 방법으로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